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당시 78세 된 이평순 노인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에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충청도 태안지방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1년에 나락 2섬을 받고 심씨라는 부잣집에서 고공살이를 했다. 이 씨는 주인집 하녀와 결혼한 다음에는 문간체에 따로 살림을 내서 살았는데 슬하에 연년생으로 아들만 사형제였다.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꿀머슴 시절부터 지금까지 머슴살이 20여 년에 제대로 된 입성이 하나 있나.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 한 푼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하기는커녕 아들들 장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 끝에 주인 영감에게 가서 통고했다. 머슴살이에서는 돈 모으기는커녕 커가는 새끼들에게 하루 새끼를 제대로 먹일 수도 없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 움막이라도 묻어서 우선 가족을 안정시킨 다음 살 길을 찾아서 무슨 장사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 영감이 무척 아쉬워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 나가 살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와서 의논하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느 때라도 괜찮으니 돌아오시게. 자네 자리는 늘 준비돼 있다네. 심영감 집에서 나와 아는 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식구들을 맡겨두고는 생굴 장사를 하러 나섰다. 새벽에 일어나 바지개를 지고는 남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등성이쯤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나무꾼 몇 명이 웬 스님을 가운데 놓고서는 돌아가면서 뺨따귀를 올려붙이고 있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양민들이 불가의 승려를 8천에 하나라 하여 천시하는 습속이 있을 때였다. 얼굴이 뻘개지도록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무척 안 돼 보여서 보다 못한 이 씨가 끼어들었다. 이 사람들아, 나무하러 왔으면 나무만 하면 그만이지. 속가에 시주받으러 오는 대사를 왜 이렇게 때리느냐.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이 땡땡이가 생굴을 사 먹었다. 중이 비린 것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때렸다. 스님은 사람 아니냐.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겠지. 자네들은 매일 고기며 술이며 온갖 것 다 먹으면서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고 고작 생굴 몇 점 먹었다고 돛 닦는 스님을 때리고 그 난리냐. 그러면 벌 받는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지나친 것 같았던지 주춤주춤 나무꾼들이 물러났다. 그러자 스님이 합장하고 말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이런 창피를 당했으니까 부처님 전에 참회하면서 소승이 먹었던 굴을 도로 내놓겠소이다. 그러면서 먹었던 굴을 토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생굴을 원래 모습 그대로 다 내놓았다. 일도 다 해결됐고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는데 스님이 뒤에서 이 씨를 불렀다.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하게도 시주님 때문에 면했습니다. 절집에 소선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사람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소꿉장난 삼아 아이들이 조약돌로 불탑을 쌓아도 성불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소승이 태안에서 남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쓸만한 집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를 봐줄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곳에다 움막이라도 묻고 살면 괜찮을 것입니다. 마침 살 곳이 필요한지라 잘 됐다 하고 이 씨가 따라갔다. 한참 가더니 어느 곳에 멈춰서서는 자리를 잡아주었다. 여기 덤불을 쳐내고서 움막이라도 묻고 사십시오. 지금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뜻대로 잘 될 것입니다. 대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와집 지을 생각은 말고 초가집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 대문도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허름한 살인문으로 만족하셔야 하고 그 문도 누구라도 출입할 수 있게 언제나 반 이상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들고 나는 것입니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그 기운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주변에 춥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거든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불이 알아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움막을 지으려니 돈이 없었다. 그래서 머슴 살던 집으로 가서 부탁했다. 아이들하고 겨울을 지내려면 초막이라도 하나 지어야 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수십 년간 한 집안 식구로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산판에 나무가 잔뜩 있으니 캐가서 쓰게. 이영도 자네 마음대로 하게. 뭐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게. 심시영감 산판에 가서 석가래도 베고 집단도 구에다가 이영도 엮고해서 초가 비슷하게 구색을 갖추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또 주인 집에 갔다.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장사해서 돈 벌면 갚을 테니까 나락 한 섬만 빌려주십시오. 이 사람아, 모두 자네가 농사지어서 곳간에 쟁여놓고 나간 벼잖아. 그러니까 자네 맘대로 가지고 가소. 그러더니 곳간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한 섬 짊어지고 가소. 이 씨가 벼를 가져다 움집에다 들여다 놓고서 찌으려고 벼섬을 헐어보니까 거기에 구렁이가 떠리를 틀고 있었다. 그래서 벼섬을 도로 묶어서는 짊어지고 갔다. 왜 도로 짊어지고 왔나? 헐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주인 댁의 업구렁이가 따라왔습니다. 다른 놈으로 바꿔가렵니다. 주인 영감이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놈으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다른 벼 한 섬을 짊어지고 왔다. 집으로 오는데 눈이 내렸다. 마침 그날 저녁은 바람도 안 불고 해서 눈이 곱게 쌓였다. 부엌 한쪽 구석에 나락을 가져다 놓고 밤이 늦어 그냥 자고는 식전에 일어나서 오줌 누러 나갔다. 그런데 누가 눈 위에다 작대기를 질질 끈 것처럼 집 바깥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부엌까지 흔적이 나 있었다. 이상해서 가져온 벼섬을 보니까 업구렁이가 도로 그 벼섬 안에 들어가 있었다. 밤에 제 혼자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또 도로 짊어지고 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업이 또 와 있었습니다.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 영감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 복이 자네에게로 가는 모양이다. 시운이 돼서 가는 거니까 내게 가져와 봐야 소용없다. 그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업구렁이를 가지고 다시 움집으로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생굴 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굴을 받아서는 신새벽에 짊어지고 몽산포장에 팔러 가는데 몽대 장도리 쪽에서 상여가 올라왔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켠 사람 수백 명이 상여를 메고서는 소리하며 올라오는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이런 꼭두새벽에 웬 상여인가? 게다가 횃불 든 사람이 수백 명이라니 너무 많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호련 상여는 없어져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배가 한 척 있었다. 태풍을 만났는지 위는 다 부서지고 없는데 아래쪽은 멀쩡했다.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도 엽전이 한 배 가득 실려 있었다. 곧 날이 밝을 테고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휘둘러 보니까 가까운 곳에 콩밭이 있었다. 그래서 저기다 감추고 밤중에 와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바지개로 부지런히 져서 콩밭에다 엽전을 감추고는
우선 한 집만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가져다 놓고는 밤이 되도록 기다릴 참으로 우선 아침을 든든히 먹었다. 한잠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콩밭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하나. 하필이면 오늘 콩밭을 매러 밭주인인 듯한 부부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낭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 난데없는 비구름이 생기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콩밭 매러 오던 부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씨는 한밤이 되기를 기다려 그 돈을 전부 집으로 가져와서는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됐다. 물론 그는 그 집터에다가 움집 대신에 초가집을 그럴듯하게 지었지만은 기와집은 절대 안 되고 대문도 살인문만 고집했다. 이 부자는 일평생 살인문을 닫지 못하게 했고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집안에 든 사람에게 몰인정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으며 누가 찾아와서 쭈뼛거리기라도 하면 그가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주었다. 그렇게 베풀고도 세상을 뜰 때 아들 사형제에게 고루 만석씩 재산을 물려주었고 자손들은 경양각지에서 지금도 잘 산다고 한다. 이 부자가 살던 집은 일제 암흑기에 신장로를 내면서 헐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고공은 머슴입니다. 머슴은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자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꼴머슴은 뗄나무나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어린 머슴을 말합니다. 입성은 옷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웅막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우물 파고 지은 집인 움집보다는 작다고 하는군요. 바지개는 지게에 발채를 얹은 것입니다. 발채는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큰 소쿠리 모양의 물건입니다.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신불은 부처님과 신령이라는 뜻입니다. 산파는 산의 일대입니다. 이영은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지피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리는 뱀이 둥글게 빙빙 틀어놓은 모양을 형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도 따리라고 합니다. 엎구렁이는 턱구렁이, 지킴이라고도 부릅니다. 농경사회에서 집안의 재산을 늘려준다는 구렁이를 말합니다. 신새벽은 첫새벽, 꼭두새벽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몽대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몽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아직도 몽대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의 몽산포 해수욕장 서쪽에 있는 작은 포구가 몽대라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1987년 당시 78세 된 이평순 노인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돌이 자기 집에서 구현한 내용이 모본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서산 태안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태안해안 국립공원사무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가을밤 한가한 달, 청야의 모구유감 초등학교 시절과 박하의 브런치, 소년 머슴의 인생역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권용정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1238F,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PNG트리, 그리고 픽스타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